안녕하세요, 경매대왕님. 토지 사용 분쟁으로 상대방이 토지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, A라는 사람이 있고요,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. B는 A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겠죠. 자, 그런데 대금 지급하는 날이 돼서 A는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B가 대금을 안 줬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달라고 A가 계속 그러는데 B가 차일피일 미뤄요. 그럼 A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. B가 갑자기 그 물건을 다른 데 팔거나 대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아니면 그 물건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 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. 명의가 B로 돼 있으니까. 그래서 A가 걱정이 돼갖고 B한테 소송을 합니다. 다시 돌려달라는. 그런데 소송은 등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 과거엔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아요. 소송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나오지 않아. 그러면 이 등기를 보고 새로운 C라는 사람은 B 건 줄 알고 이걸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은행에서 B 건 줄 알고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. 즉 팔 수도 있고 근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A는 소송을 하기 전에 이거를 팔지 마라, 돈을 빌려 쓰지 마라 라는 가처분, 즉 처분하지 말라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B는 만약에 C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C는 등기를 보고 샀을 테니까 그 팔지 말라는 가처분을 알고 산 거죠. 팔지 말란 얘기는 사지도 말란 얘기니고 또 다른 은행도 빌려주지 말라고 한 가처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빌려준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특별한 개별적인 소송 없이도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. 이게 가처분이에요. 이걸 경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. 자, A가 B한테 돈을 못 받고 명의만 준 이 부동산을 B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 씁니다. 그러면 1순위가 가처분이고 2순위가 근저당이죠. 그리고 돈을 안 갚아서 경매가 나옵니다. 이게 바로 선순위 가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.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되죠. 그 말소가 안 되는 거를 낙찰을 받으면 근저당부터는 다 없어지는데 가처분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. 나중에 A가 승소를 하면 낙찰자 C는 A한테 고스란히 뺏기는, 이게 바로 선순위 가처분입니다. 그런데 질문은 선순위 가처분이 뭔가요? 이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. 이 가처분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?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B는 이 가처분이 들어온 이유를 해소해주면 A가 없애겠죠. 해소라는 건 이 상황에서는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면 없어지겠죠. 또 B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되죠. 즉 돈을 다 줬는데 너 왜 그러냐, 이런 겁니다.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처분은 없어지겠죠. 또 마지막으로 가처분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없애야 됩니다. 즉 가처분만 걸어놓고 못 팔게 해놓은 다음에 소송도 안 해, A가. 그럼 이거 뭐 소송할 이유가 없는 가처분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기간은 3년 후에 얘가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. 3년입니다. 가처분하고 소송하지 아니하면 3년 후에 말소할 수 있답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말소가 가능하죠.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질문자님도 한번 해소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냥 가처분을 없애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럼 아까 경매로 돌아와서 선순위 가처분이 없어지는 방법이 있냐,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? 있습니다. 있는데 모든 선순위 가처분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안 되고요. 없앨 수 있는 가처분이 있습니다. 그중 여러 유형 중에 제가 이미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. 뭐였죠? 가처분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가처분은 선순위였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말소시킬 수 있겠죠. 자, 이런 것들을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. 특수물건이라고 하면 선순위 권리 이런 것들인데요. 근데 그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거예요.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반이 이제 특수물건 반이다. 갑자기 특수물건 홍보가 돼버렸는데, 자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9월 기초반 첫 빌라 낙찰 받고 대출 신청하고 부동산에 전세 내놨습니다. 지금 전세 안 나갈까봐 엄청 불안합니다. 초보 멘탈 관리 팁 좀 주세요.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. 자, 첫 번째로는 저는 투자 성향을 보면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늦게라는 건 너무 여유롭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
성격이 급한 분, 느긋하신 분.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 느긋한 걸 배우셔야 되고요. 느긋하신 분들은 성격이 급한 걸 좀 배우셔야 돼요. 그런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선택을 못한다 라고 하면 저는 성격이 급한 걸 선택하겠습니다. 지금 기초반만 들으시고 경매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좀 급하신 거예요. 진정한 경매 깊이를 잘 모르시고 하신 거예요. 다만 급한 분과 느긋한 분, 급한 분을 제가 더 추천드린다 그랬습니다. 뭐라도 해봐야 돈은 안 남더라도 경험은 남거든요.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대로 낙찰을 받으셨어요.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갈까봐 불안하다.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. 이미 임장을 다닐 때 이거는 전세가 얼마에 무조건 나가. 이 정도가 조사가 됐어야 됩니다. 하지만 그것도 지난 얘기죠. 지금은 낙찰을 받아버렸으니까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안 나간다라는 건 없습니다. 사실은.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. 내가 원하는 보증금에 전세가 안 나간다.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출 신청을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전세가 안 나갈 겁니다. 사람들은 요즘에 이 깡통 전세니 사기 전세니 이런 이슈들을 귀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있다. 그러면 전세가 안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대출을 없애거나 또는 전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출을 없애겠다는 조건부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나간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. 요즘 경기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가에 비례해서 좀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정도를 감안한다면 전세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.